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자, 스튜디오에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자, 훈훈한 경제 지난 시간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네, 요즘 금융권이 살얼음판입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직 은행장이 중도 사퇴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고요. 성범죄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최근 들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지 오늘은 채용 비리와 성범죄로 얼룩진 금융업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융업계의 어두운 면을 짚어볼 텐데요. 먼저 성범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다른 업계에서도 이 성 문제로 난리지만 금융권의 성추문 사건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해가 유독 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올해 금융권에서만 무려 7건이 터졌습니다. 밝혀진 게 7건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수면 위로 나오지 못한 사건은 이보다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콕콕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먼저 지난 여름 발생한 지방의 한 은행 여직원 성추행 사건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7월 대구은행 여직원 성추행 사건은 금융권에 아주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중간 간부급 직원 4명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여직원에게 평소에도 예쁘다, 밥을 사주겠다 등의 말을 하고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동행한 여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신체 접촉을 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요.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여직원에게 택시를 태워주겠다며 이제 동행을 한 후에 차 안에서 성추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상대 여직원이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래서 가해 남직원들이 직위를 이용했다라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네, 성추행 정도가 가장 심각한 한 명은 면직 처리가 됐고요. 네. 다른 직원 2명은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의 같은 기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직원 1명은 감봉 6개월과 대기 발령으로 조치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면직 처리된 게 4명 중에 1명뿐인 건데 그 이후에 여성 단체들이 나서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이 커지니까 행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은행장 직속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비정규직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태를 수습하느라 바빴지만 추락한 이미지를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직장 내 성범죄는 개인만의 문제로 보고 끝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대구은행뿐만 아니라 대구의 다른 은행에서도 이와 비슷한 또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대구 성서농협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직원들에 대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고요. 그 밖에 또 스토킹,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송, 외모 비하 같은 폭언, 성추행, 폭행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해 남직원은 해직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열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정직 6개월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피해자는 20, 30대 여직원 20여 명이었는데 말이죠. 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쳤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외에 밝혀진 금융권 성범죄 또 있죠. 네, 울산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성추행 말고도 횡령과 부당 대출을 저질렀고요. 포항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을 괴롭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현대카드 위촉 사원이 성폭행 피해를 고발해 온라인이 발칵 뒤집혀지기도 했었죠. 네. 최근 한 여성이 온라인을 통해서 회식 후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폭로하며 현대카드 성폭행 문제가 또 불거졌는데요. 사실 이거는 한샘 논란 이후에 또 불거진 일이라서 사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좀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현대카드 위촉 계약직 여직원이 지난 5월 회식 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팀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고발 글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여직원은 이제 회사 측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개인 간 애정 문제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에도 신고를 했지만요.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도 준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성폭행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거네요. 네, 경찰과 검찰 판단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여성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사실 이 사건의 경우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확실한 증거를 남긴 경우도 있잖아요. 네, 최근 시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직원이 사내에서 근무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남직원 휴대폰 사진 앨범에는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거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현재 직위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은행뿐만 아니고 카드사 또 상호 금융할 것 없이 금융권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융업계에서 성범죄가 반복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뿌리 박힌 권위주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범행은 보통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서 비롯됐는데요. 네. 대구은행은 물론 성서농협, 현대카드 모두 여성 피해자는 비정규직 사원이었습니다. 네. 기업 내 갑질 문화가 성범죄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직장 내 성범죄를 보면 대부분은 상사가 좀 우월한 직위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건수가 2014년 449건, 2015년 523건, 지난해에는 545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370건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보다 아래에 있는 여성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 금융권 특유의 분위기가 반영됐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금융권 특유의 남성 중심적 문화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권은 일명 유리천장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에 성희롱과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가 불거지면서 금융권도 조직 문화가 경직되고 보수적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금융권의 남성 중심 문화도 일부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외에 또 다른 원인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외에 지방 금융기관이 수도권에 비해 직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건 앞서 언급했던 사건 대부분이 지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금융권의 성범죄에 대해서 다른 조직보다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그런 보수적인 분위기 또 지방 금융기관의 관리 소홀 등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사들은 이런 각종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훈령을 제정해 최근 고시를 했는데요.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금융권에서 이렇게 성범죄가 계속 재발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아직까지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반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건 피해자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는 노동권을 상실하고 생존권까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인을 받고 직장에서 살아남은 반면에 피해자 대부분은 퇴사를 하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건데요. 사실은 또 공론화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금융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금융권 성범죄는 알고 보면 고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사건들도 이제 와서 사건이 밝혀진 것일 뿐 실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계획되어 온 완전 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 허울뿐이라는 거에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받쳐주지 않고서는 재발할 게 이제 분명하고요. 또 꼼꼼하고 세세한 진단, 또 거기서 나아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와 실태 조사 역시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금융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성범죄 말고 또 하나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채용 비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갈게요.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 할 것 없이 특혜 채용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채용 비리 연루 혐의로 우리은행장이 전격 사퇴하기도 했었죠. 그에 대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된 문건이 공개된 우리은행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요, 우리은행 본점과 인사부 등 10여억과 이광구 행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원에 수사관을 파견해서 현재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연임 8개월 만에 결국 행장직을 내려놓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게 보도가 되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채용 비리가 이루어진 겁니까? 예,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행원 공채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VIP 고객 참여, 우리은행 관계자 친인척 등에 대해 특혜 채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자체 검사를 통해서 추천이 실제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요지로 당국에 보고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보했고요. 결국 검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문제가 된 건 우리은행만이 아닙니다.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를 신호탄으로 금융권 전반적으로 채용 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또 어떤 것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검찰은 우리은행에 이어서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김용한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용한 회장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을 지낼 당시 김성택 수출입은행 부행장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금감원 신입공채에 합격시켜달라고 청탁을 받았고 이를 당시 총무국장이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이 채용 청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게 실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데 또 어떻게 보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터질 게 터졌다는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이 채용 비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관행이라는 건데 진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을 하는데요. 한 예로 직원이 많은 회사의 오너가 자신의 아들을 받아주면 회사의 모든 금전적 거래와 직원 월급을 이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겠다고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결국 결국 많은 돈이 다른 은행이 아닌 이 은행에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채용 청탁을 받고 이루어지는 거래는 당연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의 경우 거액의 여신을 유치하기 위한 고객의 청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은밀한 거래가 우리 은행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의미일 텐데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어요? 네, 다들 검찰의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 눈치만 보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국내 금융권에 인사태풍이 불어닥칠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주요 자리 역시 교체를 앞두고 있거나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채용 비리 의혹 등에 이 금융권 수장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많은 수장들이 조사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투기자본센터는 옛 LIG 손해보험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윤 회장이 5,451억 원의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윤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조작했다고 보고 고발했습니다. 모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것은 또 어떻습니까? 예, 현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최 씨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대출과 이성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 특혜 승진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요, 금감원의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금융권에서 여러 많은 수장들이 한꺼번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인사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임기 만료가 돼서 교체되는 분도 있죠. 네, 맞습니다. 차기 손해보험협회 소장으로 김용덕 회장이 취임을 했고요. 차기 은행연합회장은 홍재형 전 부총리와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 윤용로 전 기업은행장 등이 후보입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임기도 곧 끝납니다. 네, 이렇게 금융권 주요 수장들이 교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을 기회를 통해서 채용 비리를 척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은행들 위주로 이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서 나온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은행은 인사와 채용 시스템 쇄신안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면접에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인사 고과 과정에서 직원 본인에게 인사평가를 100% 공개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은행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또 정상화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에 얼룩져서 경영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죠. 현재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18.5%인데요. 채용 비리 의혹과 이행장 사임 등 돌발 사태가 이어지면서 연내 매각은 정말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주가가 하락하면 공적 자금 회수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진전이 있으면 우리 훈훈한 경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은행이 내부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그 외에 다른 대책은 또 나온 게 없습니까? 네, 서류 전형을 폐기하고 면접관에게 이제 외부 인사를 50% 이상 참여하는 등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하기로 한 금융감독원 쇄신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근데 현재 금융기관 대부분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 도입이 돼 있기는 하지만요. 네. 서류 전형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블라인드 채용도 입사 지원자가 제출한 개인정보를 심사관이나 면접관이 알 수 없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지원 서류를 볼 수 있는 인사부서나 고위 임원을 통한 청탁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쇄신안을 내놓게 된 거군요. 네, 서류 전형을 폐지하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신상 노출이 차단돼 이러한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또 비리 예방을 위해서 임직원과 직무 관련자 사적 접촉도 금지하고 원내 면담에는 동료 임직원 동행, 서면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기도 합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성범죄와 각종 채용 비리 등으로 분위기가 어두운 금융업계, 부디 각성하고 또 쇄신해서 말뿐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